네, 오늘 2025 국민의 선택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사전투표까지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강한 거부 의사에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는 여전히 대선 판도의 변수로 꼽히는데요. 양측의 신경전 오늘까지 계속됐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핸드폰에 다 차단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 한 4분 정도가 안부 전화인지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연락을 해오셨던데 전혀 콜백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저희 개혁신당 모든 당원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 대선을 끝까지 완주해 당선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저와 개혁신당의 의지는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끝없이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자, 두 분께서는 단일화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김근식 실장님. 저게 이제 여론조사 추이 때문에 지금 더 이게 관심이 높아진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을 겪으면서 이러저러한 여론조사의 수치가 2위인 김문수 후보와 3위 이준석 후보의 수치를 합치면은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있거든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합계만 하면 그렇습니다. 합치면은 앞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지금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3위인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지금 현실 가능한 전략적인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전략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합쳐도 이것이 온전하게 합친 쪽 후보로 다 온전히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100% 옮겨가지 않는다. 그중에 오히려 일부는 이재명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또 다른 여론조사에 많은 또 기록들이 있습니다. 양자 가상 대결을 했을 때 그런 걸 또 논리를 들어서, 그리고 절대 저 친윤 구태 세력이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내가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세력과 어떻게 단일화하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계속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번 주 사전투표 전까지는 이 2등과 3등 후보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사이의 단일화 이슈가 가장 큰 쟁점이자 마지막 전략의 향배가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전투표가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예. 오늘까지 합쳐서 딱 사흘 남았는데 보니까 사전투표도 20대 대선 때 본투표랑 거의 투표율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흘 지나면 단일화를 하나 안 하나 뭐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가 끝까지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비교적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마 3년 전이 우리 국민들이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안철수 후보는 일주일 전만 해도 손가락을 자르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사전투표 전날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경험이 지금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변성을 지금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지난 TV 토론과 어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단일화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방송에 나와서 처음부터 단일화 가능성은 0%다. 당의 후보와
배치되는 발언을 계속 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런 후보의 그런 발언은 3년 전에 그런 어떤 경험들, 충격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대비하는, 충격을 완화하는 이런 전략 차원에서 발언을 단일화가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준석은 이준석이어야 앞으로 이준석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명분 없는 그런 어떤 단일화를 하는 것이 이준석의 장래 정치 생명에 하등 도움이 될 것이 없고,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한 뿌리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단일화하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 그리고 탄핵에 반대한 그런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쓰는 그런 어떤 정치 경력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단일화를 이준석 후보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의 가능성은 저는 0%다.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네, 양만희 변호사님도 그렇게 네. 봅니까? 현재로서는 뭐 단일화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특히 오늘 이준석 후보가 방송기자 클럽 네. 토론에 나와서 단일화 가능성은 0%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뭐 100% 국민 경선, 공동정부 구상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런 건 모두 다 정치공학적 접근에 불과하다라고 일축을 했고, 어제는 내란 세력과의 관계 뭐 이런 연구까지 했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개혁신당 당원들한테 그 완주 의사를 표현하면서 단일화가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그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지 자신이 이런저런 협상에 응해서 네.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단일화 가능성이 0.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일 3차 TV 토론이 있고 그렇죠. 화요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후에 공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 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후에도 이제 공표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는데 목요일에 사전 투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월, 화, 수, 사흘이 이 단일화 관련해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기간인데, 이준석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시선은 그 너머에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자, 선거가 끝나면 네. 이제 정치권에 이제 재편이 있을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개혁신당이 3석입니다. 그러니까 300석 중에 1%죠. 그런데 네. 지난주 여론조사 보면 10%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실제 본투표에서 10이나 15%를 받게 되면은 선거비용 보존이라는 실리는 물론이고 엄청난 정치적 몸집이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완주 의사가 더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김규 실장님, 일단 단일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선거전에서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뭔가 한 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없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참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그 힘든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반등을 하고 상승세에 있다고는 합니다만 기존의 보수층이 재결집하는 양상이지 이게 상승세를 일종의 기세를 올려서 앞서가는 이재명 후보를 추격할 정도의 동력까지는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일화라는 걸 좀 유일무이한 대안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두 분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김문수 후보가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제 생각입니다만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 대안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선명하게 그동안에 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긋기를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 그리고 탄핵 찬성한 것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우리 국민의힘 선을 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 보러 가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네. 부정선거 음모론자나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런 극우 강경 아스팔트 우파와는 단호하게 우리 국민의힘 선을 긋겠다라는 이야기를 김문수 후보가 선명하게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국민의힘이 자유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과 명백하게 다른 정당과 정체성을 가진 합리적인 보수정당이라는 걸 보여주어야 이게 사실은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의 가능성이라도 열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조차 정리 못한 국민의힘에게 어떻게 이준석이 단일화에 손을 잡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지금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안하고 위험하니 이재명을 찍기 싫은데 그렇다고 선뜻
김문수 후보를 찍을 수 없고 주저하는 중도층을 마지막에 결집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그만둬라.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를 꺾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주장인데 실제로 뭐 김문수 후보가 그만둘 가능성도 거의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수준이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뭐 0%도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번 선거를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한번 이런 입장에서 봐보면 좀 아쉬운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실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경제, 그다음에 외교 모든 분야가 지금 완전히 그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빨리 정상화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이 선도국가로서 선진국 반열에 들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후보들 간에 말꼬리 잡고 뭐 이런 어떤 대한민국 비전을 놓고 토론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이 단일화 밖에는 대안이 없는 그런 선거가 돼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차라리 지더라도 좀 당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언론에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지더라도 잘 져야 한다. 그래야 다음을 도모할 기회가 생긴다. 이런 것인데 지금 단일화에만 의존하는 저런 모습은 국민들에게도 정말 민생의 위기나 이런 위기에 답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모습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도 미래를 국민의힘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미래를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두 번 지는 그런 어떤 선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뭐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모습만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토론이 한 번 남았는데 내일 토론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토론 말고 국민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한 토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정말 방법이 없다면 없다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정책 설명에 집중을 해야지 저렇게 단일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없어 보이는 자기들이 속내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양만의 논소련 지난 20대 대선 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0.73%포인트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이 2%를 넘었단 말이에요. 네. 자 가정이지만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물러났더라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다라는 주장을 민주당이 당시에 했었습니다. 네. 똑같은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이 네. 이준석 후보한테 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얼마든지 뭐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난 3년 전 대선도 그렇고 결국은 결과론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것이고 최근 지난주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아까 김의식 전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1, 2위 후보, 3위 후보가 여론조사에 있는데 2위, 3위, 그러니까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거의 비슷해지는, 물론 숫자적으로 앞선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표본 오차를 생각해 보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2, 3위 후보 중에 누군가 하나가 물러나서 단일화가 될 경우에 그 후보와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넉넉히 이기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위, 3위 후보가 단일화됐을 때 그 지지하던 후보자들이 그걸 유지하지 않고 단일 후보한테 지지를 유지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 지지로 넘어간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봐라, 이렇게 해도 어차피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본인이 왜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법도 하고, 중요한 거는 단일화가 됐을 때 1위 후보를 압도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어야 본인이 압박을 받을 텐데 네. 그런 압박을 안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대선 이후에 정치적 미래를 상정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선거라고 하면 크게 얘기하는 게 구도와 이슈와 인물 아니겠습니까? 지금 TV 토론하면서 주로 이제 인물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고, 네. 구도 자체는 전직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기업과 그에 따른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도 자체를 과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인물로 가지고 돌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2, 3위 후보로서는 대단히 넘기 힘든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간의 인식도 이준석 후보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